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선거운동을 많이 해준 거죠. 뭐 그런 셈이네요. 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항의 안 해요? 선관위에다가 왜 김재원만 띄웠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름 자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듯이 선거를 관리하고 그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위반 행위를 하면 제재를 가하고 선거를 네.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기능으로 주로 이제 투표, 검표, 그다음에 투표 관리, 후보자 등록, 그리고 후보자 유세 관리 뭐 이런 게 기본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숫자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고의 4명 뽑는데 한 40명이 온다든가 과거에 하여튼 10몇 명씩 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후보자 압축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40명을 다 못 내보내니까 그중에 몇 명까지 줄여서 선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후보자 압축의 이 방법과 절차를 그 정하는 그 기능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 근거를 대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자고 해서 발표한 것이 적격심사라는 이름으로 컷오프라는 거죠. 컷오프라는 것은 사실 공천관리위원회 같으면 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우리 당의 이념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에 피선거권이 있다면 그것은 손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도 또 당헌 당규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규정이.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욕이 넘쳐서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것은 전부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좀 한 것 아닌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루 만에 번복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마가 가능해졌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예, 잠시 후에 저희가 김소연 변호사와 얘기를 할 텐데, 김소연 변호사는 결국은 자격 박탈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이번 이 선관위가 그야말로 월권을 뭐 근거도 없이 마음이 함부로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우리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만 가지고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 대표 여론조사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몇 군데서 여론조사를 한 2군데, 3군데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대표 여론조사를 하면서 같이 했군요. 최고위원들도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제가 여론조사가 좀 결과가 좋길래 이거 제대로 한 건가, 혹시 또 저런 거 있잖아요. 댓글 숫자 뭐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지지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누구 1등하고 99%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그런 조사인가 해서 봤더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돼 여심이 등록돼 있는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조사 결과에서 스크랩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보내드렸죠. 네. 그 어쨌든 이제 조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출발 시점에서 이제 김재원 후보가 그 자격 박탈당했다가 하루 만에 그 다시 자격 회복되기도 하고, 네. 또 그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네. 아주 좋은 지지율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종북 주사파들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다, 이거를 전면으로 내거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선 이후에 이 총선 결과가 이렇게
여당인 국민의힘이 뭐 거의 괴멸적으로 패배를 하고 나니까 네. 사실 많은 당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네. 실제로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지지라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948년 이래 총선거 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총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은 처음이에요. 아하. 예. 옛날에는 여당이면 일단 한 50%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지고 나서 그 여당 지지자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느끼는 이 충격이 그것 때문에 첫째 큰데다가 더 나가서 우리를 패퇴시킨 상대방이 그 우리가 흔히 뭐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받고 있고 곧 교도소 간다 맨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범죄자의 두목이라고 봐도 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예. 또 지금 대법원 선고만 되면 교도소 가야 될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당이 우리 당을 이기고 말았다는 데 대해서도 크게 자괴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지자들이. 그래서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그 범죄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어떤 분은 그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뭐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굉장히 그 횡포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이제 탄핵까지도 늘 부르짖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당은 도대체 뭘 하냐? 좀 제대로 우리가 이 좀 억눌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좀 제대로 싸워주든지 좀 맞서주든지 그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 TV에 자주 나와서 늘 그 정치 평론하시는 그 문화일보 출신 네. 예, 그 이모식이 네, 그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섭외가 안 된다. 방송국에서 패널로 섭외를 하려 해도 전부 공문이 빼고 나오지 않아서 섭외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겁나서 토론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막 그 회자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개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들 또는 국민들이 저보고 도대체 왜 똑바로 안 싸우냐. 네. 당신이라도 좀 싸워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거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가야 되겠어요. 저것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 제대로 싸울 것 같은 사람은 섭외를 안 해.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냥 데리고 와서 갖고 놀기 좋은 사람만 섭외를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뭘 모르고 나갔다가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 이모시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실제로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진영에 좌파들이 겁내는 패널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저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걸러놓고 한다니까 그런 현실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의원들이 그런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또 많은 지지자들은 예. 이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제대로 안 싸우고 있다. 예. 국회의원 되니까 이제 너무 뒤쪽으로 물러앉는다. 뭐 그런 비판을 실제 사실은 하는 그건 거죠. 그 사실이 아니에요. 네. 예. 이를테면 아니 저 정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나 패널들이요. 예?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 왜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미디어 특위하는 이상휘 또 뭐 김장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방송에 못 나가요. 어디 불러줘야 나가지.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금방 국회의원이 되고 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바쁘잖아요, 아직은. 그런 면도 있겠죠. 예. 자, 그 영남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남 기반의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김재원 후보 말고는 없다면서요? 청년 최고위원까지 해서 네. 영남 출신 저밖에 없습니다. 글쎄, 아니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을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사실 영남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당 지도부 구성인 나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제 나서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좀 나가서 제대로 싸워라.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게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 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분노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당의 그 지도부나 또는 당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민주당의 분열이 일어나서 좀 제대로 싸워주길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요. 네. 아니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선거 하루 전날 또 당일날 TK에도 호소했잖아요. 네. 이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럼 결국 마지막에 호소할 때가 영남밖에 없는 거예요. 경북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또 이겼고. 그 몇 달 전 총선 마지막에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동강벨트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100%. 근데 이제 선거만 끝나면 네. 대구 경북 뒤로 좀 물러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당 영남당 되면 안 된다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영남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또 분위기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나서서 당 지도부에 가서 별로 좋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나가나 이런 또 그 분위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참. 영남 민심 자체가 영남 주민들 자체가 좀 나서서 막 설치고 이걸 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저런 사유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위원 후보가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지금 9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도 한 9명, 8명쯤 되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한 가지는 확실해요. 대표 4명, 대표 후보 4명, 네. 최고위원 9명, 청년 최고위원 8명, 전체 통틀어서 영남 기반 정치인은 김재원 후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울 때는 영남에 가서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당 지도부 구성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동훈이 독자적 특검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민심이 특검을 많이 원하니까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민심을 따라서 그 최해병 특검법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우리 당이 주도해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는 민심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민심을 가장 따르겠다 이건데 지금 상황이 그 우리 당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특검법 때문에 더군다나 이미 우리가 21대 국회 얼마 전에 끝난 21대 국회에 이미 특검법을 그 의원들 총력 저지해서 저지를 한번 했고 지금 또 오늘 현재 이미 특검법이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상정됐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목전에 와 있는데 당대표가 되지 않으신 후보가 원내대표의 권한인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이 의원들의 그 투쟁 전열 내지는 이 전열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지 않더라도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하고 또 한지아 의원 세 분은 이미 특검법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나머지가 모두 반대한다 하더라도 105석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 대여섯 명이 넘어가면 이제 재의결해도 통과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하나는 당 상황이 이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도 없고 두 번째 설사 내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의 투톱 체제의 원칙상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잘 상의하겠다. 나는 다만 내 개인적으로는 민심을 좀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면 이 정도의 그 어떤 혼란이 오지는 않았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하는 효과는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네. 국회에서 지금 전체 당력을 모아서 특검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당의 그 노선에는 상당히 혼란을 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다시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해서 또 국회로 넘어왔을 때도 그때도 아마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쪽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표결을 늦추면서 전당대회 결과를 보겠죠.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저 한동훈 위원장까지 저 당선이 유력한 차기 대표로 유력한 한동훈 위원장까지 저 찬성하고 나섰는데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경험이 좀 없어서 그냥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좀 그 순진하게 접근을 했다고 좀 좋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 당에게 막대한 그 노선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요. 또 본인 스스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 그래서 이게 특검법이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발의하는 법이다. 그것이 네. 맞다 하더라도 이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것이 맞다면 더더욱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지금 그 특검법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고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자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겠지만 당에 소속된 당의 구성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 그래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후보님 그 지금 좌파들이 그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죠?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탄핵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옛날의 과거 그 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혼란상을 많이 생각할 것이고 특히 우리 당의 지지자 내지 당원들은 그 처참했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면 다 일단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탄핵 그 중독증 쇼는 그 전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제는 방통위원장 탄핵, 탄핵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거든요. 더 네. 나가서 지금 대통령 탄핵은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국회 청원운동을 해서 지금 90만이 돌파했다, 뭐 곧 100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행사로 지금 슬슬 접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준까지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탄핵을 그 기정사실화하고 탄핵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설사 탄핵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후폭풍을 덜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예 탄핵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해놨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제2요구가 와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만에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면 그때 가서 자 이거 특검법 빨리 발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2결 표결을 늦춰가면서 계속 그렇죠. 압박을 하면 제2결 시점은 저 더불어민주당이 지것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제2결을 찬성할 수도 없고 완전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당내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반발이나 용산의 반발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자중진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민심이라고 하지만 그 민심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우리 과거 광우병 사태 때는요. 우리 식구 다 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 텔레비에서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그 미국산 소고기를 다루는 상점 앞에 지나가는 것도 겁냈거든요. 그게 광우병 세균이 달라붙을까봐. 예.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럼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설득을 하려고 할 노력도 필요한데 예. 저는 뭐 이런 면에서 저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당의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좀 싸워달라고 싸우고 우리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해지지 말고 반드시 좀 이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는데요. 그 기대를 정말 잊지 않고 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제가 늘 기억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겠고요.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당의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이 원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